그렇게 네.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국회 봉쇄, 네. 예,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다음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어준 씨가 폭로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뭐 가짜 뉴스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도 그런 전화를 한동훈 대표도 본인도 이제 위험하다. 지금 국회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오늘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1차장이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에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김병기 의원이 그 알고는 있는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살 계획이 정말 있었다는 거고 그 사살의 대상이 처음에 알려진 14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사살의 대상이 꼭 14명보다는 뭐 사실은 사살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거기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네. 국회 봉쇄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잖아요. 네.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예. 최초 계획은 봉쇄였어요. 특전사령관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네. 밤에 오면 국회가 비어 있을 걸로 알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예.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다. 안에서 예.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인원. 시민들이 있고 보좌진들이 막아서고 그렇죠. 해서 당했다 하니까 예. 국회 봉쇄를 하려는 그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는 네. 뭔가 계획이 있고 예.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계획과 음모는 있었는데 네. 실행으로 안 옮겨진 경우잖아요. 예. 그 사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살도 예. 어떤 정치인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그 수거의 대상 중에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쓴 수거 진짜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수거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한테 뭐 처단이란 단어를 그러니까요. 쓰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거해서 또 그다음 뭐 한다 이런. 그러니까 사살 계획이 네. 여러 명에게 있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럼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됐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가늠하기 어렵죠. 사실은 예.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예. 사실 저도 HID가 최초로 그 투입이 됐다라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예. 처음에 길을 의심했거든요. 예. 박선원 의원이 HID가 투입된 것 같아 나한테 제보를 하길래 네.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군이 그래도 HID를 하겠는데 확인을 했더니 HID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HID 목적이 뭘까 해서 저는 처음에는 체포조일 것이다. 예, 체포조. 차마 사살 이런 것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들이 체포조로 49명 운영이 됐다고 방첩사에서 밝혔고 그 수사관들은 대공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체포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하는 분야를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면 HID 같은 요원들은 전문 분야가 뭐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고 이런 전문이니까 그런 임무를 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어준 씨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어준 씨 그 얘기 사살 뭐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모 시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이종배 씨가 그 전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고발 전문인데 네. 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단어 속에는 계획과 음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반국가 세력을 처단이라는 단어, 처단 대상이라고 썼는데 이게 단순 구금이 아니었던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1 벙커에 뭐 성관이 30명 두 건 씌우고 의원님 말씀, 저는 그 소름 끼치는데 그렇죠. 케이블 타이로 손발 묶어가지고 두 건 씌워가지고 B1 벙커로 끌고 가라라고 했던.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 싶기도 한데. 끌고 가서 이제
21대, 22대 특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서버를 확보해서 서버를 조작을 해서 이것도 거짓이다 하는데 서버만 갖고는 국민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관위 직원 그것도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관위원장까지 예. 해서 그 사람들을 또 고문하고 지조해서 조작을 해서 예. 그분들 입으로 또 뭐 예를 들면은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런 걸 예.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22대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뭐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네. 자격을 박탈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무력화되고 예. 방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척결하는데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사살 몇 호 안에 들어가겠죠. 가만히 놔두면 골치 아프니까. 아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폐쇄됐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의원님. 예. 저도 뭐 어디 끝방에 앉아 있겠죠. 호호령에 이런 거 금지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